저는 이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다 빠졌어요. 스님처럼. 얘기 들었던 것 같다 옛날에도. 네. 또 들어도 충격적이네. 완전 주호민처럼. 네. 출산을 하고 돌아온 여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슬픈 현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서른뮤의 강혁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들이 워크샵의 이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들이 워크샵이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 캔들이랑 비누 위주로 이제 클래스도 하고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공방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입점하신 작가님들 제품이고, 아, 요 네, 문구들은? 여기만. 네, 아, 그리고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왼쪽에 있는 비누나 이제 캔들들은 다 저희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지금 이 공방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공방을 운영한 지는 이제 2년 조금 안 됐어요. 지금 2020년 4월이니까 2018년 8월 정도에 오픈을 2018년 했어요. 8월 정도에. 네. 원래 뭐 이런 걸 하시던 분이신 거예요? 저는 원래는 광고를 전공했고, 광고 전공. 네, 광고 회사도 다녔었고 공연 기획 일을 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악기 회사에서 이제 공연장을 담당하면서 대관 일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전체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한 8년 정도 8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래 8년 일했네요. 정도. 몇 개 회사를 다닌 거죠? 한 4개 정도의 4개 회사를. 정도? 근데 뭐 짧게 다닌 곳도 있고 다니다가 뭐 없어진 곳도 있고 포함하면은 아, 회사가 없어졌어요? 네, 회사가 뭐 다니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공연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작은 데 들어가면 네. 그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아, 공연회사. 뭐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뭐 빼고 음. 좀 굵게 다닌 것만 하면 4군데 정도? 그러면 광고 일도 하시고 네, 공연 기획 일도 하시고 네. 악기 회사에서는 무슨 일 악기 하시나요? 회사에서도 이제 공연장을 운영하고 대관 업무부터 음. 공연장에서 뭐 진행하는 기획, 공연 기획 거의 대부분 클래식 위주로. 클래식 위주로. 교양 있게. 네, 그때. 네. 그러면 그렇게 회사 생활 8년 하다가 네. 이 공방이라는 거를 차려야겠다고 갑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공연 회사들을 다니면서 공연 회사가 사실 막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조금 힘든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나 봐요. 탈모가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어디 정확히 어느 쪽이었어요? 정확히 이 뒤쪽부터.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졌는데 이만큼 머리가 되게 많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 뒤쪽이 네, 쪽으로? 이쪽 뒤통수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머리가 없이 맨들맨들? 살이 그냥 네, 살이.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똑같이 뭐 밤도 새고 또 막 불규칙하게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근데 제 성격상 머리가 막 빠졌다고 처음에 충격을 받진 않았고 이게 어떤 성격이시길래? 그냥 나겠지. 나겠지. 약간 다시 나겠지. 그래서 여기 원래 처음에 생겼던 게 뭐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조금씩 내 몸이 아프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근데 여행을 가지 말고 내가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뭐 이제 여행을 어디 해외로 간 거예요? 네, 해외로 여행을 한 3개월 정도? 그때 동안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원형 탈모들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네, 뒤로 네. 이렇게 막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정말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후두둑 다 떨어지는. 단연히 머리가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어졌던 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빠졌어요. 스님처럼. 모르셨어요? 사실 저희가 오래 알았던 사이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여자분들은 보통 거울을 보면 내가 머리가 없을 때를 상상하지 않잖아요. 남자도 머리가 없을 때를 상상하지 근데 저는 않아요. 그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치료 시기를 다 놓쳤었고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단순 스트레스성이 아니라 자가 면역 교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는 약간 뭐 화학적인 조미료나 아니면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좀 줄여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저한테 권했고 그거를 조금씩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변화가 저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는 동안 비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내 네, 몸이 그래서 안 좋으니까 내가 쓰려고. 네, 써보니까 괜찮다. 음. 그래서 배워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배우다 보니까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강아지를 위한 비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원래 이제 강아지 비누를 조금씩 팔기 시작했던 게. 그래서 이제 내 것도 만들고 강아지 것도 만들고. 네. 그러면 다시 완치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거예요? 이제 빠질 때부터 머리가 완전히 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다 빠졌을 때는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발을 쓰고 면접도 보러 가고, 그리고 머리가 정말 요만큼 이제 나기 시작할 때는 그냥 가발을 벗고 어느 날 회사를 갔더니 팀장님이 너 왜 돌발 행동하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죠. 고생이 많았네요. 근데 이게 들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지난 일이어서 그런지 그때를 기준으로 약간 건강에 좀 신경을 쓰고 일이 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열심히 사는 것만이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조금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들 다시 들어갔고 저는 생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비누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거예요? 비누를 이제 집에서 취미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내가 인증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했거든요. 어떤 인증이요? 그러니까 뭐 캐시 인증이라고 해서 비누를 판매할 때 필요한 인증들 절차를 거치면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만들고 주말에는 나가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어팜을 만들어서 조금씩 이제 용돈머리 온라인으로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해야겠다, 아예 내가 그만두고 여기로 업을 전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다녔던 회사가 그렇게 제 적성에 안 맞는 회사는 아니었고요. 적성에도 맞았고 뭐 일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뭐 할만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다니던 회사에 출산을 하고 돌아온 여자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슬픈 현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뭐 몇 년 안에 이제 아이가 생길 거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돌아올 자리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다른 일자리를 좀 알아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내 일이 끊겼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조금 내 일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공방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면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쵸. 이직할 생각은 안 했었어요? 뭔가 이제 내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제 직업이 사실은 언제든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기획자 일이다 보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뭔가 감에 좀 늦춰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뭘까? 내가 배운 기술은 비누 배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퇴사한다고 할 때 지금 남편, 네. 그리고 그다음에 부모님,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요? 우선은 부모님은 계속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한 20-30년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셨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되게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저한테 시작할 거면 지금 시작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아니면은 더 늦어지면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다행히 퇴사 시기가 맞으면서 그럼 우리 같이 이 일을 해보자 라고 됐던 것 같아요. 좋은 또 친구가 있었고 네. 주변에 또 응원이 또 있긴 그쵸. 했었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네. 하는 그 생각. 그게 몸이 아프니까 좀 더 강하게 왔었을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내가 조금 아파봤으니까 내 리듬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자라고 했던 게 이제 공방은 일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공방이라는 걸 어떻게 운영하고 창업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 어떤 준비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